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인가요? 김은혜의 그 웃기고 있네. 김은혜와 강승규 이 두 분이 몰래 주고받았던 메모죠. 오늘 논평에서는 먼저 이 웃기고 있네부터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그 이태원의 참사를 놓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모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정말 이건 웃으려고 웃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울려고 울 수도 없는, 그래서 솔직히 정말 김은혜에 대해서 한마디 욕해주고 싶었지만 이 김은혜 아마 안철수 대표님이랑 굉장히 친하실 거예요. 안철수 대표님 지금 지역구가 원래는 김은혜 지역구였잖아요. 그 6.1 지방선거 때도 계속 함께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개를 때리고 싶어도 그 개의 주인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 이틀 동안은 제가 솔직히 머밋머밋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이 국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건 그냥 김은혜가 혼자서 웃기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김은혜를 물고 늘어졌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수진, 그런데 이 이수진은 그 동작구에서 나경원을 이겼던 그 국회에서 무슨 질문할 때마다 그냥 술에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는 그 초선의 이수진이 아니에요. 이수진이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질의할 때 그 형광판에 뜨는 이분의 사진, 그 사진 곁에는 이태원 참사를 애도한다면서 왜 사진은 그렇게나 호화롭게 화사하게 아주 활짝 웃는 얼굴에 사진을 띄워놓고, 그럼 이건 몰래 뒤에서 숨어서 메모지에 대고 웃기시냐고 쓴 그 김은혜보다 10배, 100배 더 한심한 것 아닌가요? 김은혜처럼 몰래 웃기는 것이 아니고 이 이수진은 아주 대놓고 난 이렇게 활짝 웃는다 왜? 이런 식이니 이건 지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웃기고 있는 것입니까? 대놓고 활짝 웃는 나쁜 년이나, 그리고 몰래 숨어서 웃기시니 하는 그 김은혜나, 조선조 시대 같았으면 사또가 판결을 내리고 곤장을 때린다면 누구의 엉덩이가 더 망가져 버릴까요? 그런데 솔직히 양쪽 진영에 대한 모든 감정을 다 빼고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이 웃기고 있니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김은혜가 난 절대로 이 국감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한 메모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100% 국회에서 그 누군가가 웃기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김은혜가 누구를 보고 웃긴다고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름 아닌 바로 진성준 의원 그분 같습니다. 그분 지금 발등에 큰 분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 바로 이 진성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폰을 가지고 당원들을 매수했던 자가 그날 행안위 국정감사 하루 전날에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그 다음날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미 입건됐고 또 기소까지 된 마당에 조만간에 이제 이자가 어떻게 털어놓는가에 따라서는 진성준도 함께 골로 가게 있는 마당에 그 국회 행안위에서 허장성실을 하고 있는 진성준을 보면서 김은혜와 강승규가 속으로 웃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그 메모로 한 글자 나타난 것 아닐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웃기는 놈이나, 그리고 그걸 웃은 놈이나, 그리고 그걸 몰래 뒤에 숨어서 쏙닥거리면서 웃은 놈이나, 아니면 아주 대놓고 형광판에 그 활짝 웃는 얼굴 사진까지 올려놓고 웃는, 이건 한마디로 하면 그야말로 미친년이죠. 그러니 지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웃을 것입니까? 다 같이 함께 웃기고 자빠진 마당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만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이틀 동안에 주목해온 기사들 가운데는 이 김은혜 웃기시네 이 기사 말고도 TV조선에서 요즘 연속 내보내고 있는 국힘의 자기 당권 주자들에 대한 인터뷰예요. 먼저 김기현의 그 인터뷰가 나갔고, 그 다음은 나경원, 그리고 어제 안철수 대표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이 인터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미 여러 차례의 논평을 통하여 언급하고 또 수차례 강조한 바이기도 하지만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번 인터뷰에서 굉장하게 좋은 말씀, 특히 이번 국힘당의 자기 당대표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짚어주셨죠. 한마디로 개괄하면 이번 국힘당의 새로운 당대표는
왜 해서 안철수여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해서 안철수여야만이 이 보수파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그나마 승리를 보장할 수 있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국힘당의 새로운 당대표는 이 당의 텃세 또는 그 바닥씨와 같이 자기 무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무슨 가장 전통적이고 또 가장 정통스러운 진짜 보수, 그런 순혈주의 당대표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딱 한마디, 총선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선 당대표, 백사불구하고 모든 거 다 제쳐두고 오로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걸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진보, 보수, 중도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남녀노소,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모두에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친화적인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 다름 아닌 바로 지역구의 특성을 가미해야죠. 국회의원 전체 300석 가운데서 수도권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바로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냥 이 총선 자체가 진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국힘당의 총선 당대표는 우선 그 무엇보다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이 수도권 지역을 얼마든지 휩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김기현이나 또는 나경원이나,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몇 분 더 있죠. 우선 그 김기현부터 좀 봅시다. 자, 경남의 자그마한 울산에서 당시 그 울산이 경찰서장이었던가요? 그 황운하와 그리고 울산에서 시장을 도전했던 송철호에게 잘못 걸려들어서 김기현이 시장직까지 다 빼앗기고, 그게 분해서 울고불고 하다가 보수파 국민들이 그 분을 대신 풀어준답시고 모두 함께 달려들어서 김기현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 정도에서 김기현의 지명도는 이미 고정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비록 중앙정치에 들어와서 특히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성상납 당대표 이준석과 러닝메이트가 되어가지고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준석을 비워하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준석이 이제 나락으로 완전히 굴러떨어져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을 발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김기현이 어떻게 변신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이핵관에서 반이핵관으로 탈바꿈을 하는, 그렇게 해서 얻어낸 김기현의 그 일정의 성과라는 것, 그것은 죽도록 이준석이 싫은 극히 일정 부분의 극우 보수들, 특히 유튜브에서 제대로 된 논평은 한 편도 없이 매일같이 여기저기에서 뉴스만 퍼져나르면서 오늘은 이 말을 했다가 다시 또 내일에는 저 말을 하는 그런 정신병자들한테 지금 보니 그래도 김기현이 제일 멋지게 진보 좌파들과 잘 싸우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런 자를 이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 이 당의 죽느냐 샀냐와 관련 있는 그 생사 운명을 가르게 되는 총선을 이런 자에게 맡긴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진보적인 국민들이, 또 어떤 중도적인 국민들이, 또 어떤 건강한 양지와 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보수파의 국민들이 이 김기현을 바로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수도권과는 멀리 떨어진 저 지방도시 울산에서 고작 많아봐야 한 2, 3만 표 또는 3, 4만 표를 얻어서 가까스로 상대 경쟁자 하나만을 꺾고 당선될 수 있는 그 스케일, 그 지명도로 어떻게 1000만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또 1000만의 경기 지역에서 도대체가 이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때문에 제삼 다시 또 하는 말씀이지만, 김기현이나 나경원이나 또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주자들도 모두 자기 주제, 자기 체급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지역에서 겨우 한 3, 4만 표를 얻어서 가까스로 경쟁자 하나만을 이겨서 국회의원이 되었던 그런 체급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런데 나경원이나 그리고 유승민이나 이런 분들은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원내가 아닌 원외인 것입니다. 그 3, 4만 표도 얻지를 못해서 이수진 같은 초짜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빼앗겼던, 거기다 유승민은 여전히 그 배신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지역구에서 얼굴도 들고 다닐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대표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내 당대표가 아닌 원내 당대표, 그건 꼭 마치도 강을 만난 흑보살과 같은 것입니다. 흑보살이 물에 들어가면 바로 부서져서 절대로 다시 살아서 되돌아오지 못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준석이 아닙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원외 당대표다 보니 그가 지금 당한 저 허망한 꼴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니 10번을 강조해도 절대 과하지 않죠. 현재로서 원외, 즉 국회의원이 아닌 유승민과 나경원은 100% 200% 당대표가 못 됩니다. 그 이유, 그 근거 아주 많지만 우선 본인부터 자신의 지역구에서 많아봐야 한 3, 4만 표, 또는 엄청 큰 지역구라고 할지라도 한 5, 6만 표에서 그 절반 이상을 얻지 못하여 국회의원 배지도 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총선 전체를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심 또한 절대로 그런 멍청한 바보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기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고 또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그런 바지 당대표를 만들어야 자기들이 앞으로 공천도 저지하고 또 권력도 독점할 것이라는 이런 한심한 작당을 윤핵관들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핵관들이 그렇게 호감 가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바보는 아닐 테니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들 또한 자기들이 지지해야 할 당대표가 어떤 인물이 되어야만이 반드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는 바로 여기에다가 새로운 당대표의 기준을 두게 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지면 그때 가서는 모든 게 다 끝장날 테니까요. 국회 권력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게 되고 나면 윤석열 정부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바로 총선 직후부터 멸망의 기로를 향해서 일사천리로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이 망하고 정권이 망하고 나면 이런 당과 합당하고 이런 정권을 창출하는데 1등 특등이 공신이었던 안철수 대표님 역시 미래가 없죠. 그냥 함께 끝장낸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 당을 이끌고 총선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다른 그 어떤 자들은 모두 또다시 자기 잘난 멋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유일하게 안철수 대표님만은 거의 정치적으로 아무런 미래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대권도 다 물건너갑니다. 그냥 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묶인 상태로 성공해도 함께 성공하고 망해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그리고 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보수파의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이라면 정말 이 당권을 가장 시선 놓고 맡길 수 있는 적임자는 첫째도 안철수요, 둘째도 안철수요, 그리고 셋째도 안철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왜서 정치를 논할 때 항상 체급과 주제에 대해서 말하느냐? 그건 꼭 마치도 항공모함 같은 큰 배는 그 배가 설사 좀 낡았더라도 그 배가 내뿜는 급수량이라든가 또는 움직일 때의 진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에서는 아무리 최신식의 고급 이지스함이라도 그 가까이에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으로 이 당을 살리고 또 나아가서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보수파의 국민들이라면 그리고 이 당의 당원들이라면 자기 자신들의 그 사사로운 개인 감정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느 정치인에 대한 그 사적인 충성 이런 걸 다 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총선 당대표 첫째도 총선, 둘째도 총선 그리고 셋째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당대표 그리고 수도권에서 어필할 수 있는 당대표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또 그리고 남녀노소 2030, 4050, 6070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도 간판이 되어서 얼굴을 내밀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을 바로 그런 인물을 당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이것 하나만을 반드시 명심하고 깊이 간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항상 내각에서 또 무슨 한동훈이니 권영신이 원희룡이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출론 이건 100%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우선 이재명을 잡는 일이 급합니다. 이재명을 잡아내지 못하면 한동훈도 곧바로 끝장입니다. 또 권영신은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그 용산구청장 박희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권영세의 정책특보였어요. 아무튼 이 여자의 뒷배가 바로 권영세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 권영세 또한 잔뜩 몸을 사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죠.
이 국토부 뭐하는 곳인지 잘 아시죠? 부동산, 집값, 이건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이미 불이 달려있는 화약덩어리와 같은 그런 부처입니다. 이런 부처의 상관, 그 부처의 상관이 지금 그런 불이 달리는 화약덩어리를 안고 있는데 당대표 출마한다고 그 화약덩어리를, 그것도 지금 심지에 이미 불이 달려있는 그런 화약덩어리를 누구한테다가 다시 맡겨놓습니까? 때문에 내각에서 누구가 차출될 것이라는 이런 황당한 주장들은 모두 유튜브에서 그 제정신이 바로 박혀있지 않은 그 고승국이니 신의식이니 하는 이런 자들의 그 얼빠진 창고대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